자, 그러면 예비 중3 수학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교재를 한번 봅시다. 교재를 한번 보니까 순서가 나와 있죠. 위에 딱 보니까 1권, 퍼, 전, 2권이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 두 권 중에 첫 번째 권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한 달치라는 얘기가 되겠죠. 한 달치, 대략 한 7, 8번 정도 수업에 이 정도 부분을 커버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첫 단원 보니까 제곱근. 아하, 잠깐 단원 개괄부터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수업을 하다가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꼭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왜? 빨간불이 들어오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저 녹화 화면만 나오고 입이 뻐끔뻐끔뻐끔뻐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그러니까 꼭 빨간불이 되면 얘기해 주세요. 저를 잘 봐달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네. 자, 첫 번째 제곱근. 들어본 것 같은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한테 더 친숙한 말은 루트지. 루트 쓰는 거, 뭐 루트 2, 루트 3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도 하느냐면요, 무리수라고 돼요. 무리수. 쌤, 좀 그건 무리수잖아요. 그거야 바로 무리수라고도 하는. 요거를 배우는 단원이 첫 번째 단원이 될 것이고, 그렇지? 그래서 뭐 이 루트 2, 루트 3 이런 거 봤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는 거는 아마도 중3 때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무리수와 실수. 제곱근이 무리수라면서요? 그래요, 맞아요. 무리수와 실수. 그래서 이 루트를 사용하는 것의 성질에 대해서 첫 단원에서 배우고 나서 그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계산하는데 써먹는 거, 그런 거를 하는 게 두 번째 단원이 됩니다. 그래서 무리수와 실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제 수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왠지 지난 시간이랑 똑같은 내용을 들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니? 조금 비슷한 얘기를 할 거야. 자, 세 번째,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 근호? 제가 아는 근호는 이근호인데요. 아, 미안해. 이근호 모르니? 국가대표 축구 선수야. 물론 좀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반응이 없네. 자,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 여기서 그 축구 선수를 언급하려는 건 아닐 테고, 이 근호가 뭐냐면 요거를 근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루트 기호를 근호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 뭐 식의 계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어떻게 하는가, 뭐 분수로 쓰면은 그거를 무리수는 좀 계산하기가 좀 무리한데 하면은 이제 그걸 유리수로 바꾸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다음에 놀라운 단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항식의 인수분해, 여러 가지 인수분해. 인수분해라는 말 들어봤니? 참, 님들 반응 좀. 인수분해.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여러 가지 인수분해. 인수분해에서 요 두 단어는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단원이 되는데, 그럼 인수분해가 무엇이냐? 처음 들어봐? 진짜 완전 처음 들어봄? 일단 좋아. 그러면 분해가 뭐니? 분해가 뭔가 이렇게 쪼개고 나누고 그런 거를 분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거 인수. 소인수 분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니? 소인수 분해. 왜 들어본 적 없다고 그러지 마. 이건 초등학교 때도 하는 거니까. 소인수 분해에서 나왔던 거에서 소자만 빠지면 인수 분해가 되겠네. 그런 거구나. 소인수 분해가 뭐 하는 거였니? 예를 들어서 80이라는 게 있으면은 얘가 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나눠진다. 이런 식으로 소수인 인수로 분해를 하는 게 소인수 분해였잖아. 이런 거 비슷하게 이번에는 인수 분해인데 뭘 인수 분해한대? 다항식을. 다항식이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런 게 다항식이잖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다항식이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작은 것들로 쪼개보겠다. 결론적으로 하면 뭐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눠 쓸 수 있다. 요렇게 가는 거. 이런 거를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4단원, 5단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거 왜 해요? 님들, 소인수분해는 왜 했었죠? 소인수분해는 숫자 계산하는 거 할 때 써먹으려고 했었잖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는 보통 방정식 풀 때,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2차 방정식이잖아.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겠지. x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것 풀 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푸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 하려고 인수분해를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3학년 1학기 때는 굉장히 뭐랄까 앞부분에 루트 배우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배우고 나면 거의 중간고사 범위가 요 정도까지가 될 것이야. 인수분해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 될 것이고 그 다음 6단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몇 단원까지 있는지 궁금하지? 10단원까지 있어요. 10단원까지 있고 6, 7, 8 이쪽 단원은 2차 방정식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부등식이랑 함수 파트가 3학년 1학기 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는 이제 뭐 2학년 2학기 때랑 마찬가지로 도형 파트가 또 신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단 도형은 잠시 잊어두고 우리 방학 때는 루트부터 시작해서 제곱근과 무리수 이쪽 파트부터 시작해서 인수분해 그리고 2차 방정식 함수 이 정도까지 아마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번 제곱근에 대해서 루트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여요. 좋죠? 좋으면 소리 질러. 야, 네, 저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동영상을 찍으니까 그 처음에 올리면 이렇게 썸네일이라 그래서 이렇게 뭐 미리 보기에 첫 화면 같은 거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이게 무조건 첫 화면은 아니고 중간중에 이렇게 약간 임의로 이렇게 하나씩 뽑아주는 것 같더라고. 그치? 나도 그 뭐 정확한 알고리즘은 모르겠는데 근데 웃긴 게 한 10개 올렸는데 한 5개가 이러고 있어 전부. 그래서 내가 수업할 때 이런 동작을 많이 하나?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뭐 이런 동작이 되게 많더라고. 한번 보면 약간 사이비 교주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아쉬워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 나올지도 몰라. 이거까지 들고 이러고 있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내가 넣는 건 아니고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이미지를 중간에 한 장 이렇게 캡처를 하더라고. 참 신기해 그런 것들도. 자, 한번 펼쳐보도록 합시다. 전체가 70페이지군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전체 70페이지 중에 첫 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그럼 쌤 오늘은 몇 페이지까지 하나요? 분명히 궁금할 것이고 일단 첫 번째 1차 목표는 7페이지까지입니다. 1차 목표는 7페이지까지고 혹시나 시간이 더 된다면 더 할 수도 있고 부족하더라도 가급적이면 7페이지까지는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차근히 가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제곱근의 뜻. 자, 제곱근 단어를 배우는데 일단 제곱근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이미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루트 2라는 걸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이 루트 2라는 게 뭐라는 거냐 하면은 얘가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 2라는 녀석을 제곱을 하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요 숫자가 톡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되는 요런 것 x를 제곱했는데 2가 되는 이 x 값이 바로 루트 2가 된다는 것이야. 제곱근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곱근의 뜻을 보면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2가 될 때 x를 제곱해서 2가 될 때 그 x라는 녀석을 루트 2라고 얘기를 한다고. 제곱근 2.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야. 정의 자체가 제곱해가지고 어떤 수가 나오는 x제곱이 a가 되는 요런 관계에 있을 때 그런 관계에 있을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요거 약간 말장난스럽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된다고. 그럼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될 거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2를 제곱하면 얼마가 되죠? 4가 돼요. 3을 제곱하면 4를 제곱하면 5를 제곱하면 왜 자꾸 시켜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도 9 곱하기 9 또는 10 곱하기 10 정도까지는 다 알고 있을 것이야. 그치? 10 곱하기 10은 100이잖아.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큰 숫자들의 제곱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11부터 시작해서 대략 20의 제곱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 루트 같은 거 하다 보면은 한 그 정도는 이제 쓰이거든요. 그래서 11의 제곱은 121,
12의 제곱은 144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요 구석탱이에다가 하나 적어둘 테니까 참조를 해가지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래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막 쪽지 시험을 보는 거지. 144, 13 곱하기 13은 왜 이렇게 숫자들의 제곱을 하느냐? 제곱근 단원이니까. 제곱근 단원이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쉬운 거예요? 네. 아, 이 친구 또 왜 이렇게 또 시험에 또 부담 갖고 그러나. 그러니까 꼭 외워와. 16 곱하기 16은 256. 17 곱하기 17은 오, 쌤 어떻게 다 외우고 있어요? 자꾸 하다 보면 돼요. 18 곱하기 18. 이래놓고 슬슬 이제 한계에 오게 되는 거죠. 이게 뭐더라? 18 곱하기 18. 19 곱하기 19. 이게 381이었던 것 같은데. 아, 371이었나? 헐, 나도 헷갈리기 시작함. 한 줄이 더 있어야겠어. 20 곱하기 20 그래서 400 그리고 18 곱하기 18 얼마인가요? 꼭 계산해야 돼? 안 와. 그래. 300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거 계산하는 방법 요것들 차이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 차이를 보면 요만큼 얼마니? 23만큼 차이 나지. 여기서 여기는 25 차이 나지. 27 차이 나지. 29 31, 33, 35만큼 차이 나고 그 다음은 37만큼 차이가 나겠지. 그러면 얼마? 361. 그리고 나서 다음에 39 차이 나니까 400 맞네. 그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오, 신기한데요.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뭐 이제 식 전개해 보면 되는 것이고. 자, 요까지 적어 놨으면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지금도 교재에 계시겠군요. 자, 제곱근의 표현. 제곱근은 기호 뭐를 사용한다?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요 기호를 그대들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아마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루트라는 기호를 약 한 1만 번 정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만 번 중에 오늘 이제 좀 쓰기 시작을 하겠죠. 제곱근은 기호 예를 사용하고 읽을 때 이거를 뭐라고 읽는다? 제곱근 A 또는 루트 A라고 읽는다는 것입니다. 제곱근 A 또는 루트 A.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히 루트 A라고 먼저 많이 읽게 되겠죠. 자, 그렇게 읽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루트 A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A가 있을 수 있는데 얘랑 얘는 서로 같은 숫자일까 다른 숫자일까? 다른 숫자겠지. 왜? 어휴, 깜짝이야. 여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 건데 설마 같은 숫자겠어? 얘는 어떤 관계냐 하면은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과 같은 관계야. 무슨 얘기냐면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이 같은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를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될까? 여기서 더하면 뭐가 됐었니? 항상 0이 되지. 그런 것처럼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도 두 개 더하면 0이 되고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 두 개의 숫자를 한꺼번에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런 것도 자주 보게 될 텐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하면 요거는 숫자를 한 개 나타낸 게 아니라 두 개를 한꺼번에 나타냈다. 아,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숫자 두 개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설명이 되겠고요. 대표 문제를 보면 x가 양수 a의 제곱근일 때 그래요. 그러면 x가 a의 양수 a의 제곱근일 때라는 그거까지만 보고 식을 하나 써보면 자, x는 그 다음에 a의 제곱근이다. 루트 a 이만큼을 얘기를 한 거야. 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자, x가 양수 a의 제곱근일 때까지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 하나 적어두고 그 다음에 다음 중 x와 a 사이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그 문제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칠판에 써있는 x는 루트 a라는 거를 여기 읽으면서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맞는 거 틀린 거를 이제 보니까 1번은 틀렸네. 왜? a 제곱이 되려면 여기를 도대체 몇 제곱을 해줘야 되니? 엄청나게 여러 번 제곱을 해줘야 되죠. 그래봐야 두 번이지만. 그래서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그래도 등호는 성립을 하겠지. 등호는 성립하는데 그거는 x제곱은 a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2번 보기 2번에 그게 딱 있고, 그 다음에 x라는 녀석은 x가 루트 a라며. 그런데 얘를 제곱했더니 x제곱은 a가 됐지. 그러면 얘를 다시 루트를 씌워주면, 양쪽으로 루트를 씌워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x라는 녀석은 플러스 루트 a라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또 마이너스 루트 a라는 것도 가능해. 왜냐하면 여기 이 문제에서 x가 양수 a의 제곱근일 때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다가 숫자를 하나 넣어보자고. x가 양수 4의 제곱근일 때, x가 양수 4의 제곱근일 때 라는 얘기는 x를 제곱하면 4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런 x값을 구해보면 2도 당연히 되지만 2를 제곱하면 4가 되지. 그거 아니라 마이너스 2라도 얘를 제곱하면 4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x가 양수 a의 제곱근이라 그러면은 플러스 루트 a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a까지 같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라고 하는 녀석은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며.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랑 4번이랑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제곱근이 무슨 뜻인가 라는 그런 얘기죠. 제곱해가지고 어떤 수가 나오는 거, 그거를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유형 2번으로 넘어가서 제곱근의 이해라고 하는데 중요하대. 별도 붙어있네. 자, 제곱근의 개수를 보면 양수 a의 제곱근, 양수 4의 제곱근 같은 이런 식으로 양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이야.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다른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항상 두 개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0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0이 되려면, 그렇지, 0의 제곱근이란 건 제곱해서 0이 되는 숫자를 물어본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할 수가 없죠. 없이 0밖에 없으니까 한 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곱해서, 그러니까 x가 음수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x를 제곱한 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한에는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는 없어. 왜?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가 되고,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제곱하면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실수의 성질이거든. 실수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x가 음수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다 이런 것은 없다고. 없으니까 개수가 0개가 되는 거죠. 이게 없다고. 루트 마이너스 4라는 이런 숫자는 없다. 가만히 있어봐. 얘기하려고 그래. 앞으로 3년 동안은 없다. 3년 너무 길다. 2년은 그대들이 이제 3학년 올라가니까 앞으로 2년 동안은 이런 게 없다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 사실은 있어. 사실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수가 아닌 허수. 내가 전에 설명해 준 적이 있나? 허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지? 아니냐? 그래. 복소수 i를 얘기하는 이매지너리 넘버라고 해가지고. 안녕? 그래. 적절한 시간에 왔구나. 저기 앉으세요. 어쩌다가 적절한 시간이 되었나. 그래서 그 허수 부분 얘기할 때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 지금 일단 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돼요. 실수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않아. 실수 범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설명해 주면서 내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냐? 실수 범위에서 문제 푸는 게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99.9% 대부분이고, 그 복소수 파트는 거기만 딱 하나만 쓴다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 뭐지? 말장난하는 건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동그라미 1번, 2번을 보면 동그라미 1번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a하고 마이너스 루트 a하고 두 개가 있어. 뭐 두 개가 있다는 얘기 아까도 했었지. 그런데 제곱근 a라고 하는 거는 아예
여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루트 4 이게 아니고 플러스 루트 4를 읽을 때 아예 제곱근 4, 루트 4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루트 4라고 얘기를 하면 플러스 루트 4를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4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마이너스 루트 4라고 읽었겠지. 그게 차이 나는 것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A의 4의 제곱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지만 제곱근 4라고 하면 루트 4다라고 하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밑에 대표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인데 첫 번째 거 제곱근 11은 이 제곱근이라니까 어색해서 그래. 루트 11이라고 생각해도 돼. 제곱근이랑 루트는 완전히 똑같이 바꿔 써도 되니까. 자, 루트 1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다? 아니에요. 요거를 올바르게 쓰려면 제곱근 11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루트 11이다 라고 했어야 올바른 것이고 마이너스 루트 11은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0의 제곱근은 없다? 아니에요. 제곱해서 0이 되는 수 있어요. 뭐예요? 0이죠. 0. 그래서 0의 제곱근은 없다가 아니라 0의 제곱근은 0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은 어떻게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 맞나? 일단은 이런 거 없다 그랬어요. 없다. 제곱근은 없다고 했어야지 맞는 말이 되는 것이야. 알았죠? 나연? 그 다음에 4번 루트 81의 제곱근. 자, 그럼 루트 81까지만 했을 때 그 숫자는 뭘까? 루트 81은 9. 루트 81은 9잖아. 그치? 제곱해서 81이 되는 수가 9니까 루트 81은 9고 9의 제곱근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치? 플러스 3도 제곱하면 9가 되고 마이너스 3도 제곱하면 9가 되니까 4번이 맞는 말을 한 겁니다. 자, 4번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보기를 보니까 제곱근 10과 10의 제곱근은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제곱근 10이라는 게 뭐라고요? 제곱근 10 그렇지. 제곱근 10 요거를 루트 10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10의 제곱근 이거는 어떻게 써줄 수 있다고요? 그렇지. 뿔마 루트 10 요거의 이 미묘한 차이 그거를 좀 잘 알아줘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한번 이렇게 두 번 한번 읽어보면 순서가 조금 다르군 이라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10의 제곱근이니까 제곱해서 10을 만들어주는 숫자는 두 개가 존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곱근 10이니까 빼박이야. 마이너스 루트 10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 그것만 좀 잘 생각해줘. 왜냐하면 처음에 이거 가지고 말장난 문제 내면 갑자기 혼돈과 공포가 올 수 있으니까 그거 뒤에 가면 연습할 수 있는 문제 또 있어.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제곱근 구하기 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미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 제곱의 꼴 또는 근호를 포함한 수의 제곱근을 구할 때는 먼저 주어진 수를 간단히 한 다음 다음을 이용하여 제곱근을 구한다 라고 돼 있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A의 양의 제곱근, 그러니까 10의 양의 제곱근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물어보게 되면 양의 제곱근이라는 게 플러스인 거를 얘기를 하라는 거지. 근데 10의 제곱근이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었는데 이 중에서 양에 해당하는 건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물어볼 때 음의 제곱근을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음의 제곱근? 그럼 음수인 제곱근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10을 대답을 해달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뭐 A의 제곱근 A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 대표 문제를 보면 자, 괄호에서 마이너스 6 자체의 제곱 거기까지 계산하면 얼마니? 이거요. 마이너스 6의 제곱 이거는 얼마인가요? 36이죠. 부호 조심해줘야 되고 그치?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6이야. 그럼 문제를 계속 읽어보면 36의 음의 제곱근을 A 그렇다는 건 A라는 건 얼마인가요? 36의 제곱근이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될 거야. 그치? 제곱해서 36이 되는 숫자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 중에서 음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을 얘기합니다. A는. 맞죠? 그 다음에 B는
루트 256의 양의 제곱근. 256 여기서 찾아보니까 16의 제곱이네. 그러면 루트 256까지가 16을 의미하니까 16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B는. 그럼 B는 얼마? B는 4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아니 루트 256이라는 거에서 바로 16이라는 게 이미 거기다 써 있으니까 그래요? 16의 양의 제곱근을 물어본 거구나 라고 해서 그러면은 제곱해서 16이 되는 숫자인 4.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양수니까 4를 B라고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정의와 관련되는 부분. 좀 헷갈리니? 어떠함? 헷갈려? 괜찮아? 두 번째 거 4번. 두 번째 건 4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제곱근 나타내기. 주어진 수가 유리수의 제곱의 꼴이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트 4라는 녀석은 이 안에 있는 숫자를 이제 소인수분해를 해보라는 얘기야. 소인수분해? 어허, 그래요. 저 잘해요. 자, 어떻게?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지. 4라는 녀석을. 그런 식으로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무조건 여기에 전체의 제곱 꼴로 나타내시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루트하고 제곱하고를 없앨 수가 있어. 그래서 루트 4라는 녀석을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 2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가능하구나.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제곱근 나타내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예를 보면 루트 25라는 녀석은 얘를 소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얘는 루트 5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루트랑 제곱이랑 없애고 5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좀 기억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야. 문제 풀다 보면 저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밖에 하나 있고 루트 49다. 그럼 이 숫자는 뭘까? 49는 7의 제곱이지. 그런데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살아있는 상태야. 마이너스 있고 루트 7의 제곱이니까 제곱이랑 루트랑 없애고 마이너스 7이라고 대답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바깥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살려줘야겠지. 살려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거 마이너스 루트 28? 1번 마이너스 루트 28이라. 자, 28을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겠지. 28이니까. 그래서 요까지만 있었으면 루트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7이라는 녀석이 보니까 제곱이 아니네. 그래서 얘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루트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 루트를 완전히 없애면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요런 애들은 루트를 완전히 없애고 쓸 수 있었잖아. 그래서 1번은 안 되는 거고 2번은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225. 아하, 그래요. 그러면 위아래를 따로따로 소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겠네 라고 해서 마이너스 루트 밑에 건 쉽네. 4의 제곱이고 225 쓱 보니까 15의 제곱이네 해가지고 15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묶어가지고는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5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이야. 4의 제곱분의 15의 제곱이니까 묶어주면 그래요. 그럼 루트랑 제곱이랑 없애주고 마이너스 4분의 15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근호 없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 비슷하게 3번을 해보면 3번 얘는 10의 세제곱이지. 1000이니까. 그래? 제곱이면 좋았는데 세제곱이면 너무 많네. 이게 또 짝수승이면 가능한데, 그러니까 제곱, 4제곱, 6제곱 이런 식으로 짝수승이면 가능해. 근데 지금 요건 10의 3승이니까 홀수승이잖아. 그렇게 되면 근호 밖으로 완전히 다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일부는 나가고 일부가 근호 안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근호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거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면 돼요. 네. 10 루트 10. 그게 바로 루트 1000이야. 루트 1000을 그거 이제 뒤에서 할 건데, 루트 1000이라는 녀석을 보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루트 10의 3승이네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면 일단 제곱이 있는 한은 얘를 두 개로 나누는 거야. 10의 제곱 곱하기 1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게 하고 나서 곱하기로 연결돼 있으면 이걸
쪼개가지고 루트하고 제곱하고 없어지면서 10은 바깥으로 나가고 여기 있던 10은 바깥으로 나가고 남아있던 이 부분에 있는 루트 10을 이렇게 붙여 써주는 거예요. 10 루트 10이라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루트 1000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요거 하는 거는 아마도 한 다다음 시간 정도에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단원. 왜 나영아? 안녕? 알겠고. 자, 다음 4번. 루트 0.016. 얘 같은 애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분수로 바꿔서. 0.016이라는 녀석을 분수로 바꾸면 1000분의 16이 되겠지. 1000분의 16으로 나눠서 아까 맨 키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곱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해보면 안 되겠죠. 왜? 분모가 1000이라서 10의 3승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5번도 9하고 12가 둘 다 뭐 다른 수의 제곱인 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두 페이지가 존재를 합니다. 2페이지 그리고 3페이지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1번 문제. 다음 중 x는 7의 제곱근이다. 요거를 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어떻게 될까요? x는 7의 제곱근이다. x는 7의 제곱근이다. 라는 얘기는 x를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 7이 나온다는 거지. 그냥 요거 그 정의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x제곱은 7 이렇게 바꿔주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이거 정의에 관련된 문제니까. 뭐야, 밖에 전화 왔나? 2번. 다음 중 제곱근을 구할 수 없는 수를 모두 고른 것은? 아까 제곱근이 양수면은 2개 존재하고 0이면 1개 존재하고 마이너스면 제곱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 것이지. 그러고 보니까 제곱근을 구할 수 없는 수는 마이너스 값을 갖는 애들 2개. 4번. 4번이 얘네들이 제곱근 값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16의 제곱근. 3번. 16의 제곱근을 A. 16의 제곱근이 A. 자, 그러면 A는 뭐가 될까요? 자, 어서 대답해 보시죠. 4라고 썼다면 반만 맞은 거예요. 4가 아니라 A라고 하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해야지 맞는 거야. 그치? 플러스 4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4 이 두 개가 다 되는 거야. 그 다음에 8의 제곱근을 B래. 8의 제곱근을 B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느냐?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A가 값이 플러스 4이든 마이너스 4이든 상관없이 A제곱의 값은 똑같지. 얼마로? 16으로 일정하지. 16으로 일정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플러스 루트 8이든 마이너스 루트 8이든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8로 똑같아. 그치? 제곱하면 둘 다 8이 되거든. 그래서 16 빼기 8 해가지고 8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곱근의 2해. 기억 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맞나요? 틀린가요? 왜 틀렸을까요? 루트 1? 루트 1이나 1이나 똑같아요. 1을 제곱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어차피 제곱해가지고 1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제곱근 9. 이거는 루트 9.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 거지. 루트 9. 루트 9는 뭐니? 루트 3의 제곱이고 제곱이랑 루트랑 없애고 나면 3이네 라고 해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6의 제곱근은 루트 6이다. 맞는 말이니 틀린 말이니? 이제 조금 나올 것 같아. 6의 제곱근은 뭐라고요? 6의 제곱근 순서가 똑같잖아. 6의 제곱근은 틀렸어. 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플러스 루트 6만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다는 거야.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감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리을. 디귿은 틀렸다는 거예요. 리을은 제곱근 0.49. 제곱근 0.49라는 건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이거는 그러면 0.7이다. 맞을까 틀릴까? 0.7을 제곱해서 요 안에 숫자가 딱 나오면 맞는 거야. 그렇지. 근데 0.7 곱하기 0.7 하면 0.49. 맞죠? 77이 49니까. 따라서 리을은 맞는 말이다. 가 되는 거고. 미음.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뿐이다? 뭔 소리야? 이 마이너스 값도 분명히 있구만. 그치? 아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미음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디귿, 미음 두 개가 틀렸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곱근 7은 그러니까 루트 7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야? 정확하게 맞는 말을 했죠.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 모든 수의 제곱근은 두 개이다? 아니지. 어떤 수가 제곱근이 두 개라 그랬었어? 양수. 양수가 두 개고 0은 한 개고 음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3번 0.4땡. 이거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니? 분수로 바꾸면 9분의 4가 되지. 기억나지? 순환수소 분수로 바꾸는 거 2학년 때 했어요. 네. 그래서 9분의 4가 되니까 9분의 4의 제곱근 9분의 4의 제곱근이라 그랬으니까 아마도 플러스 마이너스 일단 가고 그 다음에 얘는 뭐를 제곱하면 3을 제곱하면 9가 되고 2를 제곱하면 4가 되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0.2땡? 0.2땡이랑은 9분의 2잖아. 9분의 2니까 틀렸네. 3분의 2라고 했어야 되는데 9분의 2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 다음 4번 루트 16의 제곱근. 자, 루트 16이라는 것 자체가 4하고 같은 숫자야. 맞지? 루트 16이라는 거 4랑 같은 숫자니까 4의 제곱근을 물어본 겁니다. 4의 제곱근을 물어봤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도 맞구나. 답은 1번, 4번이 될 것이고. 자, 5번. 제곱하여 0.3이 되는 수는 없다? 왜 없어? 제곱해서 0.3 되는 수 있어요. 뭐? 루트 0.3. 심지어 두 개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3이면 다 제곱해서 0.3이 되는 수니까 5번은 틀린 말이고 15의 제곱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는데 15의 제곱근이라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죠. 15의 제곱근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로 썼지만 사실은 숫자 두 개인 것이지. 숫자 두 개인 것이고 얘네 두 개 숫자를 더하면 0이 돼야 되는 거지. 0이라고 했으면 맞았을 텐데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틀린 말이 된 겁니다. 다음 중 그 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1번 4의 제곱근 그러면 얼마예요? 그렇지. 플러스 2라고 하지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수업 시작한 지 대략 한 40분 만에 40분인가 50분인가 만에 이제 이해가 됐나 봐요. 좋아요. 40분밖에 안 됐구나. 자, 다음에 제곱근 4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값이 얼마인가요? 그렇지. 플러스 2만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번까지만 보면 1번 아니면 2번 중에 답이 있겠다. 그치? 3번을 보니까 제곱하여 4가 되는 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렇지. 플러스 2도 되지만 마이너스 2도 되는 거지. 마이너스 2도 제곱하면 4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1, 2, 3번을 보고도 답을 알 수가 있죠. 어느 게 다릅니까? 2번이 다르겠네. 2번은 플러스 2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됐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제곱근의 정의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제곱근 좀 계산 좀 한번 해봅시다 라는 부분이 7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13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나가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7번 마이너스 10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 을 A. 자, 그럼 A라는 숫자는 뭘까? 일단 이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10의 제곱은 지은아 마이너스 10의 제곱 요만큼 계산하면 얼마니? 100이지. 20 100 100이란 말이지.
100의 양의 제곱근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얼마? 제곱해서 100이 되는 수를 물어본 거잖아. 그렇지. 플러스 10을 얘기하는 거야. A라고 하는 녀석은 플러스 10이구나.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루트 81의 음의 제곱근. 루트 81의 음의 제곱근. 을 B라고 하는데 그러면 루트 80이라고 하는 수는 얼마? 제곱해서 81이 되는 수는 뭐죠? 9. 그치? 아, 설마 제곱해서 81이 되는 수야 뭐. 9. 9의 음의 제곱근을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중에서 마이너스 값인 것은 마이너스 3이다. 그렇지.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이다. A는 10이고 B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B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13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주면 되고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루트 64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64를 보는 순간 아 이거는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8의 제곱이 64니까 그러면 8의 제곱근을 물어봤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라고 했어야 맞겠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8이라고 썼으니까 틀린 말이야. 1번은 틀렸고 2번 마이너스 15의 제곱 하는 순간 225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주고 그러면 225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5라고 했으면 맞네. 2번은 맞는 말을 한 것이에요. 2번은 맞는 말을 했고 3번은 0.36의 제곱근 뭐를 제곱하면 0.36이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0.6이야. 그치? 0.6 곱하기 0.6 하면 0.36이니까 따라서 3번은 틀린 말입니다. 괜히 0 하나 더 써놨네. 그치? 그 다음에 4번 제곱근 루트 25분의 16이라는 얘기는 일단 루트 25분의 16은 얼마니? 루트 25분의 16 얘는 분모인 25는 뭐의 제곱? 5의 제곱 16은 4의 제곱 그러면 이거는 루트 안에 5분의 4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따라서 이 루트 25분의 16이라는 녀석은 5분의 4라고. 그렇지? 5분의 4인데 근데 그 앞에 제곱근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었지.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루트 5분의 4를 얘기하는 거구나. 5분의 4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여기 이렇게 또 함정이 하나 더 있었던 것이야. 그래서 그 옆에 올바르게 쓰려면 5분의 4를 쓰는 게 아니라 루트 5분의 4를 써야 된다고. 그 앞에 제곱근이라는 한글로 세 글자가 더 있어서 근호를 한번 더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 주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4번도 틀렸어. 5번은 10의 제곱의 제곱근이니까 100의 제곱근을 물어본 것이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니까 맞네. 그래서 2번과 5번이 맞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 참 제곱근의 정의 가지고 되게 말장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실제로 첫 단원에서 말장난 하는 문제에 영혼이 털려서 그 다음부터 나는 루트랑 친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괜찮아. 이 정도 차근차근 해보면 되는 거지. 다음 9번 144. 144는 보니까 뭐의 제곱? 12의 제곱이네. 자, 144의 두 제곱근을 각각 A, B라고 할 때 그렇다는 얘기는 A는 플러스 12, B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야. 알겠죠? A는 플러스 12, B는 마이너스 12. 왜? 제일 마지막에 단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루트 A 마이너스 2B의 값 하면 얼마가 나와요? 36. 루트 안에 36이 나오지. 루트 36이 나오지. 그런데 그 앞에 제곱근이라고 한글로 세 글자가 더 붙어 있어. 또 치사해. 그치? 그래서 루트 36이니까 그만큼은 6인데 그 앞에 제곱근이라는 글자가 세 글자 더 있어서 답에서는 6을 고르면 안 되고 2번을 고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6을 고르면 안 되고 루트 6을 골라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A가 12고 B가 마이너스 12라는 것까지 구했고 그 다음에 루트 A 마이너스 2B인데 앞에 제곱근이라고 붙었거든. 요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요 안쪽 요만큼만 생각하면은 이거는 루트 12 그 다음에 곱하기 2에서 36이 되는데 이 앞에 제곱근이란 말이 또 붙었다고. 그래서 요만큼은 6이 되고 제곱근 6이니까 결국 얘는 루트 6을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곱근이 하나 더 붙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각각 3cm, 4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가 나란히 붙어 있다. 이 두 색종이의 넓이 합과 같은 넓이를 갖는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새로 만들려고 할 때 얘네 지금 꽃무늬로 되어 있는 종이들이 둘 다 정사각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 9. 그 다음에 큰 사각형은 16이 되겠죠. 그러면 두 사각형의 넓이 합은 25제곱cm 될 것이고 걔가 정사각형으로 해가지고 25제곱cm의 넓이를 가지려면 가로 세로가 각각 몇 cm가 돼야 되냐라는 얘기야. 그렇지, 5cm. 루트 25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 것이야.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마이너스 5cm 이런 거 쓰면 안 돼. 길이니까 길이는 음수를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답에는 5cm 하나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왜 이게 루트 단원에 나왔을까?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세 문제만 더 하면 되겠네. 11번. 다음 중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없는 수를 모두 고르면 1번 루트 121은 얼마예요? 121? 11의 제곱이네. 그러니까 루트 121이라는 건 11이라고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1번은 고르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 0.4는 얘는 10분의 4지. 10분의 4고 약분하면 5분의 2가 될 것이야. 루트 안에 5분의 2가 되는데 뭐 5라든지 2라든지 이게 다른 숫자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아니잖아. 아니기 때문에 얘는 완전하게 루트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2번을 선택을 해줘야 되고, 물어보는 게 지금 나타낼 수 없는 수를 고르라는 거니까. 3번 루트 36분의 1은 36은 6의 제곱이지. 그리고 1은 어차피 1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다 제곱수니까 루트 없이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나타내보면 아마도 6분의 1이 될 겁니다. 되니 이윤? 자, 다음 4번. 마이너스 루트 64. 64는 8의 제곱이죠. 뭐 그런 거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야. 그래서 4번도 루트 없이 나타낼 수 있고 마이너스 8이라고 나타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5번은 루트 24. 24라는 걸 소인수 분해를 살포시 해봅니다. 살포시 해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지. 8 곱하기 3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안 되겠네. 짝수승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아까 모두가 다. 따라서 답은 2번, 5번 골라주면 된다는 거죠. 자, 12번. 다음 중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제곱근을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모두 몇 개인가? 어떻게 풀면 될까요? 첫 번째 2.7땡. 얘는 분수로 바꾸게 되면 9분의 25라고 고칠 수 있습니다. 요거 고치는 거 다 할 수 있지? 주형? 할 수 있나? 순환소수 요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거든. 지금부터 1년 전에 배워서 혹시나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9분의 25라고 그랬고, 그러면 얘에다가 루트를 씌웠을 때 루트를 없앨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루트 9분의 25? 9는 3의 제곱이지. 25는 5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되겠네. 얼마라고 바뀐다고요? 얘는 3분의 5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되겠죠? 이런 거 이제 연습 많이 한 것 같아. 다음에 0.049 0.049라고 돼 있는데 얘는 1000분의 49가 되죠. 분수로 바꾸면 1000분의 49 맞죠? 소수점 3자리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49라는 녀석은 7의 제곱이라서 되는데 1000이라는 녀석은 10의 3승이잖아. 그래서 짝수승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안 돼. 루트가 반드시 남아있어. 계속해서 루트가 남아있으니까 0.049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81이라고 하는 건 9지. 거기 루트 81이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9를 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9는 루트 씌우면 뭐 그냥 3이잖아. 3의 제곱이 9니까.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2.7땡은 가능하고 얘는 안 되고 얘도 되고, 다음에 네 번째 숫자는 36분의 49. 어떨 것 같니? 36은 6의 제곱이지. 이런 거는 뭐 보는 순간 1초 만에 기억 당연히 계산이 되겠죠. 6의 제곱, 요건 7의 제곱. 그래? 그러면 여기다 루트를 씌웠으면 걔는 6분의 7이네. 되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5라는 거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곱해서 45가 되는 자연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이야. 근데 없잖아 그런 건. 그렇지? 7의 제곱이 49니까. 그래서 얘는 안 돼.
루트 45라는 녀석은 근호 없이는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 놓고 보니까 답은 나타낼 수 있는 거를 개수를 세라 그랬으니까 3개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보기 중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제곱근 196이라 그랬는데 루트 196이라는 얘기지. 루트 196 해놓고 보니까 이 중에서 196이 있네. 루트 196은 14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기억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니은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네 변의 길이가 다 똑같잖아. 그 길이를 x라고 두면 x제곱이 5가 된다는 얘기죠. 넓이가 5라는 얘기는 x제곱이 5가 되니까 x는 루트 없이는 못 나타낼 것 같아. 그치? 아마도 루트 5, 그냥 루트 5가 되겠지. 따라서 니은은 안 되고, 디귿은 넓이가 12파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r의 제곱이 12라는 얘기니까 루트 12가 루트 없이 쓸 수 있냐? 라고 물어본 것이야. 그러면 루트 12? 안 되겠네. 왜? 뭐의 어떤 수의 제곱해가지고 12가 나오는, 딱 떨어지는 그런 자연수가 없죠. 그런 정수가 없으니까 디귿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리을, 겉넓이가 54인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 정육면체라고 하는 녀석은 전부 다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변의 길이가 A였으면 여기도 A고 여기도 A고 다 같은 거잖아, 정육면체. 근데 겉넓이라 그랬지. 정육면체 면이 몇 개? 6개 있죠. 6개가 넓이가 다 똑같아. 넓이가 그러면 얼마씩으로 다 똑같은 걸까? 다 합쳐서 54니까 아마도 한 면의 넓이는 9가 됐었겠지. 그래서 9 곱하기 6 해서 54가 나왔을 테니까. 그러면 A 곱하기 A 한 게 9다. 즉 A의 제곱은 9가 되는 그러한 A 값을 물어봤으니까 A는 얼마? 3. 왜 마이너스 3은 안 돼요? 길이니까 마이너스 3은 안 되고 플러스 3만 가능하다. 어쨌든 걔는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제곱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좀 감을 잡았는지 모르겠어. 첫 시간이니까 감만 잡으면 돼. 루트가 뭐다라는 것 정도. 제곱해서 요 안에 있는 숫자가 나오게 하는 값이다 정도. 그 정도만 잘 이해를 해주면 조금 쉬었다가 우리 55분부터 이어서 다음 파트를 나가보도록 하여요. 콜? 그래. 자, 음료수도 하나씩 먹고 그러려무나. 10분 후에 봅시다.
이제 마이크 꼈어. 쉬고 나서 지금까지 녹음이 하나도 안 됐을 거야. 어떡해. 슬퍼. 그대들 날 좀 열심히 보라고.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지. 지금까지 불이 꺼져 있지 않았니? 네.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지 잘 봐줘. 미안해. 내가 아까 빨간불이 들어오는지만 보라 그랬지. 정확히 얘기할게.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지 봐줘. 오, 어떻게 한 40분 동안 말한 거 하나도 녹음이 안 됐을 거야. 뻐끔뻐끔뻐끔 하고 있지. 뭐 열심히 쓰면서 뻐끔뻐끔 이러고 있을 거야. 26번.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클 때 루트 4A 제곱 더하기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B의 제곱. 얘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얘는 나올 때 뭐라고 나올까요? A가 0보다 작으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 2A라고 나옵니다. 이해돼요? 나연, 맞음? 마이너스 2A로 나오는 거? 마지막에 한꺼번에 걱정하세요.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음? 그 A가 음흠. 하나잖아요. 일단 그게 마이너스로 나온다라는 거를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네. 최종적으로 바꾸려면. 그래서 마지막에 A만 마이너스 곱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네. 까먹을까봐 바로바로 바꾸는 거를 추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루트 b제곱은 그냥 플러스 b로 나오면 되고, 요만큼은 마이너스 2b라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었으니까 저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나오는 건 마이너스 2b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요게 답이 되는 것이겠죠. 자, 27, 28, 29번을 지금부터 약 한 3분 정도를 시간을 줄 터이니 27, 28, 29를 다 푼 사람은 조용히 이렇게 손을 들면 답을 한번 확인해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어요. 파이팅! 푸는 거야. 고고고고. 조용히 손만 드세요. 자, 여기 손만 들면 가서 확인해 드릴게. 결국 오늘 한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였다? 와우, 이 제곱근이라는 녀석은 안에 부호가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것 정도를 기억을 꼭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루트 바깥으로 나올 때는 다 플러스로 결국 나오게 되는구나 라고. 오, 다 풀어가는데 이건이 답이? 아닌가요? 아닌데요. 이건 맞았나요? 그거는 맞았어요. 그것도 맞았고 28번만 다시 한번 보시고. 27번 맞았어. 28번은 그대는 그냥 포기임? 아, 까비. 아, 아니다. 맞다. 정답. 이거 0인가요? 네. 이거 아까 우리 같이 풀었는데? 0이라고? 이거 그렇지. 마이너스 5a의 제곱이 나오게 되는데 a가 지금 부호가 어떻대요? a가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부호가 뭘까요? a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5a는 플러스지. 그렇지. 0보다 크지? 그러면 얘가 나올 때 그대로 마이너스 5a인 상태로 나오는 것이야. 그럼 얘는 플러스였네요. 그렇지. 자, 혹시 28번을 같이 한번 푸는 게 좋을까? 이거 답이 뭐예요? 디귿하고 미음이 같고, 맞아. 기억 미음 이음이 같고. 자, 28번. 그렇지. 28번이 필요하겠죠. 자, 28번까지 하고 29번은 별로 안 어려워. 29번 별로 안 어려우니까 각자 하도록 하시고 28번을 같이 한번 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28번.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을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래요. 루트 마이너스 7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루트 81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5 곱하기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그러면 요 안에 거를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7의 제곱이니까 49지. 49a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루트 안에 7a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얘를 그렇죠? 이렇게 바꿔도 값은 똑같아요. 값은 똑같고 그 다음에 요 안에는 81이라는 게 9의 제곱이니까 결국 9b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옆에 거는 a 제곱이잖아. 그러면 루트 5a의 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까지 되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호를 고려를 해줘야 될 때가 왔어. a가 0보다 크지? 따라서 이 7a라는 녀석도 0보다 크고 그러면 얘가 나올 때는 그대로 그냥 7a라고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9b라는 거에 부호를 생각해보니까 b가 0보다 작았어. 따라서 이만큼도 0보다 작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나올 때 마이너스 9b로 나와야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있었으니까 플러스 9b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 a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그대로 5a가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5a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a 플러스 9b 이렇게 가면 됩니다. (29번) 문제는 답이 6a 플러스 8b가 나오는데 혹시나 6a 플러스 8b가 나오는지는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고 안 나오면 내일 봐서 첫 번째 문제로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리고 몇 페이지냐? 아니야. 5번 아님. 자,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교재를 잠깐 꺼내보세요. 부교재를 잠깐 꺼내보시면 그때 3학년 거는 안 샀음? 네. 3학년 거는 라이트 센으로 사면 돼요. 사면 되고 자가책을 빌려주겠나? 네. 자, 책을 펴보시면 오늘 한 거 정도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나연, 여기 부교재, 여기 숙제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교재고요. 봤나요? 네. 자, 오, 풀었어. 이거 대단한데? 근데 왜 이거 앞에 연습하는 쪽은 안 풀었냐? 이게 진짜 연습하기 딱 좋은데. 앞에서부터 빼놓지 말고 풀어요. 빼놓지 말고 풀고 몇 번까지 풀면 되느냐? 1번부터 그 문제가 이렇게 번호가 주르륵 1년 번호식으로 붙어 있거든. 1번부터 시작해서 일단 63번까지 1번부터 63번까지 풀고 그다음에 뛰어넘어서 76번부터 108번까지 76번부터 108번까지 그렇게 해서 풀어오면 되겠는데 우리 다 풀었네? 지훈이?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이쪽만 숙제하는 용도. 팔아요? 아니면 뭐 또 저거 하나만 팔아. 한 것만. 저거 한 것만 파니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 10,000원 좀 넘을 거야. 그렇지, 한 12,000원